새벽 4시 반, 서울 어느 골목 안 낚은 빌라 3층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73살 김 씨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장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김 씨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두 손이 지금은 떨리고만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마음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잔혹한 민낯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10명 중 4명의 어르신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노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빈곤율은 50%를 넘어섭니다. 2명 중 1명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처참한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노인 시태조사 결과 독거노인 비중이 32.8%로 치솟았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급증한 것입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20.1%에서 10.3%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효도였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자식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자식에게 패 안 끼치는 삶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해답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었고 소득대체율도 조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바뀌어서 월소득 509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연금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3층 구조로 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건강관리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간병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의 48.9%가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간병비는 가족의 지갑을 빠르게 바닥냅니다. 임종 전 1년간 연명의료에 드는 평균 비용이 1,088만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직접 의료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는 곧 자녀에 대한 배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수입니다. 오늘 걷는 1시간이 내일 자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를 덜어줍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일자리입니다. 은퇴가 곧 쉼의 시작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익활동형 사업부터 시장형 사업단,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국에 수십만 개 이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이것들이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움직이고 만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주거계획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월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은 1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고급 실버타운은 보증금 수억 원에 월 비용이 3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을 자녀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비용의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미리 주거 환경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꿔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5. 영역은 관계 유지입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와 60대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성 비율이 81.7%로 압도적입니다. 고독사는 가난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친구 한 명 없이 집에만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자녀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면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마다 자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60번째 영역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 애료의 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문서입니다. 84%의 고령층이 연명애료를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명애료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는 16.7%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환자의 의사가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명을 끝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이것만큼 잔인한 짐이 또 있을까요?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두면 자녀는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녀에게 패 끼치지 않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7번째 영역은 정신적 태도입니다. 자녀를 존중해야 자녀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조언보다 경청을 우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옛날 방식을 강요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독립된 어른으로서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또한 손자녀 양육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게 돕되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세대의 양육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품위 있게 늙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주름 없이 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연금도 부족하고 몸도 아프고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준비 하나가 내일 자녀의 어깨에서 큰 짐 하나를 덜어줍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녀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에게 당당한 부모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패 끼치지 않는 노후,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